출마하시겠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이낙연 전 총리도 좀 있고요. 뭐 물론 워낙 엄중한 분이셔서 어떤 선택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당내의 원칙과 상식 모임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낙연 전 총리님은 네. 그 민주당에서 사실은 전남지사 그다음에 국무총리 그리고 당대표 사실은 그런 책임 있는 자리를 다 거치신 어떻게 보면 모든 혜택을 누리신 민주당의 네. 그런 민주당의 정신이랄까 하여튼 민주당의 그런 매우 주인의 그렇죠. 위치에 있는 그런 예. 분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께서 지금 현재 민주당의 모습에 대해서 비판하고 바뀌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당에 대한 정말 애정과 이 당을 개혁하고 혁신해야 된다는 그런 진정성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저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 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민주당이 뭔가 가망이 없고 문제가 많으니까 나는 이 민주당을 떠나서 다른 뭔가 그걸 모색을 하겠다. 네. 이거는 저는 책임 있는 모습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또 본인 당신께서 스스로 실천하고 그걸 바꾸려고 노력을 당 내에서 하셔야지. 네. 그런 거를 이제 뭔가 다른 그 당을 떠나서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는 그는 맞지 않다. 네. 책임 있는 자세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원칙과 상식 의원님들도 저는 마찬가지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여기에 당의 개혁과 혁신을 위해서 투쟁하는 거는 그는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고 네. 이분들도 당의 그 책임 있는 중진 네. 분들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나는 그냥 뭔가 간절 안 되면 나 탈당할 거야 이런 식의 일종의 협박 같아요. 네, 그런 게 아니라 네. 여기에 대해서 나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말 내가 민주당을 혁신하고 국민의 선택을 받고 존경을 받는 그런 훌륭한 정당으로 만들 거야 네. 라는 그런 자세로 산다면 거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과 당원들이 호응을 해줄 거다.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네. 이분들이 이런 목소리를 내는 게 저는 상당히 좀 귀를 기울여서 들어볼 그런 부분도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그런 목소리를 내고 싶고요. 네. 왜냐하면 지금 국민들이 민주당의 지금 현역이나 많은 뭐 지도부나 이런 의원님들에게 국민들이 보는 모습은 너무나 기득권에 안주하고 나는 그냥 꿀 지역구에 그냥 당선되면 무조건 되는 그 지역구를 나는 지키고 싶어.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경쟁자나 유력한 사람이 우리 지역구에는 오면 안 돼. 지도부에도 그런 분들이 뭐 있을 거다 네. 보이는데요. 그런 식의 태도를 보이면서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면서 다른 분들에게는 험지로 가라. 네. 그리고 또 희생해라, 헌신해라. 그리고 뭐 거기에 대해서 다른 경쟁자들이 와서 공세에 배제되는 것도 감수해라. 네. 이런 것은 정말 옳지 않는 태도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칙과 상식뿐만 아니라 네. 민주당의 뭐 지도부나 예. 중진 의원들도 예.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되고요. 예. 이거는 우리가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내로남불 그리고 자기들 식구들만 챙기고 자기들 기득권만 지키는 침묵의 카르텔을 우리가 비판하고 네.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민주당의 현재 지도부나 중진 의원들의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나는 안전한 지역구에서 나는 무조건 당선돼야 돼. 다른 사람들은 험지에 가야 되고 다른 사람들은 뭐 희생해야 되고 헌신해야 돼. 이런 식의 잣대를 든다면 이거는 마찬가지로 침묵의 카르텔이고 네. 기득권의 옹호고 특권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민주당의 다음 총선을 출마하려는 사람들은 현재 민주당이 국민들의 선택을 받는 정당이 되려면 네. 모두가 국민들 앞에서 당당하고 공정하게 네. 이렇게 그런 그 공천 룰이나 이런 것도 네. 그 투명하게 왜 뭐 현역이나 이런 사람 분들만 그 뭐 당원 명부나 경선에서 유리하게 출발을 해야 됩니까? 이런 것도 모두가 혁신하고 공정한 경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네.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야 민주당이 바뀌는구나. 그리고 정말 참신하고 새로운 인물들도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민주당이 네. 내놓는구나.
이런 걸 보여줘야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지. 네. 지금 그대로 기득권을 지키면서 그 얼굴 그대로 우리 국민들이 뽑아주세요 하면 완전히 새로움과 혁신으로 무장한 하게 될 듯이 보이는 국민의힘의 민주당이 없다. 승리할 수 없다. 네. 그리고 지금 오늘 뭐 대통령을 뭐 국민의힘에서 출당 조치해라 이런 말까지 네. 나오잖아요. 이런 극단적인 처방 실제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아니 지금 굉장히 세요. 네. 이현주 의원 대통령 출당 조치하라 네네. 그러죠. 동아일보 같은 경우에는 아예 대놓고 김건희 여사 이 명품법 문제 가지고 나가라 관저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검법 뭐 통과시켜야 된다. 이런 목소리까지 국민의힘에서 나오면 예. 정말 두려운 게 만약 이런 게 다 현실화된다고 보세요. 그럼 민주당 어떻게 그러면 합니까? 총선에서 국힘이 예. 압승할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지금 뭐 민주당이 뭐 압승을 하고 뭐 국민의힘이 완전히 뭐 필패를 할 거다 이러는데 5달은 정말 긴 시간입니다. 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그런 국민의힘의 실정이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폭락만 기대하고 있다가는 막상 총선에서 지금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네.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민주당은 혁신해야 되고 특히 지도부와 중진 의원들 그리고 이런 분들이 더 기득권을 내려놓고 혁신해야 되고 이분들이 험지로 가는 게 맞다. 지도부가 먼저 결단해야 된다. 이재명 그래야, 대표는 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재명 대표께서도 그 네. 혁신의 중심에 서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총선에서 승리가 우리의 민주당의 그렇죠. 혁신이잖아요. 예. 그러면은 총선의 승리를 위해서 이재명 대표 역할이 뭔지 이걸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저는 이재명 대표는 지금 윤석열 정권에 맞서서 민주당이 내놓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유력한 카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 혁신을 위해서 더구나 검찰 독재 정권에서 가장 탄압받고 어떻게 보면 희생자인 이재명 대표를 저는 지켜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분이 그 탄압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탄압에 그 완전히 그 진짜 사지를 헤매는 그런 고통에 대해서 적어도 당의 의원들과 민주당은 지켜드리는 게 맞고 또 총선에 있어서 현재는 국민들의 지지가 가장 높은 민주당의 정치인이라고 보거든요. 그럼 총선에서는 각 영역에서 아마 이재명 대표가 선거 유세나 이 선거를 도와달라는 네. 요청에 세도할 걸로 보이고요. 그런 역할을 하도록 이재명 대표에게 그런 역할을 드리는 것이 맞다. 저는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최근에 보면 이재명 대표가 너무 안 보인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단식 이후에 뭐 몸을 회복한 다음에 사이다 이재명이 돌아온다라고 이제 많은 민주당 의원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별로 안 보인다. 예. 그리고 실제로 이런 정세일수록 이재명 대표가 더 목소리를 높이고 현장에 더 강하게 나서면서 해야 되는데 뭐 제도 안에서 뭐 연탄 나르고 그다음에 무슨 뭐 육아와 관련된 뭐 공약 발표하고 뭐 이런 정도의 수준이어서 이거보단 조금 더 강력한 리더십으로 이재명 대표가 변신할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지적도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너무 이 대표가 안 보이니까요. 예. 이재명 대표의 가장 장점이 그리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게 된 계기가 된 게 사이다 이재명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예. 또 그런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도 맞는데 이제 최근에는 네. 사이다 이재명이 사라졌다 맞습니다. 이런 예. 이제 지적들도 많이 있는데요. 예. 저는 그 부분을 이해를 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 검찰 독재 정권의 그런 탄압, 정권의 네. 탄압을 사실은 뭐 본인뿐만 아니라 온 가족들이 다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도 뭐 매일매일 뭐 있다시피 그런 식으로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뭐 부담감이나 여러 가지 힘듦 그리고 그래서 그걸 떨쳐내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도 있을 거라고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통령이 되려는 분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 어떤 분들보다 용기 있고 그런 불의에 맞서고 과감하게 좀 나서야 되는 거 그렇게 아닙니까? 해야 되는 예. 결단성 이런 예. 게 분명히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그런 모습을 찾기를 저도 정말 바라고 있고요. 근데 정말 지적을 하고 싶은 거는 이
정권의 무도한 탄압이 지금 이재명 대표를 정말로 매일매일 덮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 대표께서 혼자서 그걸 이겨내고 싸워 나가셔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대표를 공격을 하고 뭐 보수 언론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매일매일 공격을 하는 이 상황에서 대표에게 우리는 적어도 갑옷을 좀 입혀줄 필요는 있다. 그래서 그런 사이다스러움을 찾을 수 있도록 네. 그런 힘을 모아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표만 그런 걸 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대표에게 갑옷을 입혀드리는 그런 모습이 민주당에서도 있어야 되고 내부에서 좀 총질하고 이러는 거는 저는 좀 이제는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댓글로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그래서 전현희 위원장께서는 다음 총선 어느 지역구로 도전하시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결정은 좀 하셨습니까? 지금 이제 고민 중이고 이제 네. 조만간 이 결단을 내릴 생각이고요. 네. 일단은 윤석열 정권에 맞서서 이렇게 좀 승리하고 또 그동안 제가 해왔던 그리고 내왔던 이런 목소리에 어울리는 그런 지역을 선택을 해서 출마를 하겠다는 말씀 여기까지만 지금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 오늘 예비 후보 등록일이라서 혹시 지역이 대충 결정이 되셨나 해서 좀 여쭤봤고요. 여하튼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대한민국 정치 상황 녹록지 않고 이 역사적 퇴행 앞에 특히 바로 직전에 정권을 위임받았던 민주당이 조금 더 민주당스럽게 그리고 또 야성을 회복해서 좀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또 혁신적인 정치를 해주기를 기대하는 많은 국민들이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면서 혁신의 깃발이 좀 돼주시기를. 네, 제가 이번에 이제 총선에 출마하고 정치하는 의미가 네. 이런 대한민국을 혁신하고 민주당을 혁신하고 그리고 무도한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또 이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그런 역할을 하는데 제 이번 총선 출마의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